FOMC도 끝났고요. 이제는 뭔가 좀 명확하게 종목별로의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좀 장 초반에 버티려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현재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일단 FMC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신호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정적인 신호는 안 줬고 6월 달에 고런 신호를 줄 것 같은 뉘앙스의 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잘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물가가 아직까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목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 지금 10원 넘게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들이 좀 많고요. 기관은 오늘 좀 매도가 많은 편입니다. 장 초반이지만 일단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하고요. 2차 전지 소재도 그 안에서 일부 순환매가 강하게 돌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엔토 쪽들이 오늘은 또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소비 섹터주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이런 쪽도 계속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요. 오히려 금리 발표 이후에 지금 바이오도 바이오입니다만은 건설과 기계 섹터 이런 쪽들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좀 약한 모습,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피로도 노출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아침 시장의 흐름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반응이 약간은 조금 생소했던 것이, 미증시에서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했다. 이것으로 금리 인상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멘트에 주목하면서 미국 증시가 거의 종가 저가 만들면서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금리 인상 기대감, 금리 인상이 끝이다. 이런 매체 보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환율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증시도 그런 것 같아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FOMC를 받아들이는, 이 해석하는 게 지금 다른 건가요?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강력한 멘트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의 멘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리까리한 내용 속에서도 비둘기적인 힌트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6월 달에 다시 결정하겠다. 근데 데이터를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금융시장도 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상은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고, 추가적인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멘트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6월 달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올해 인하는 아니다라는 뉘앙스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고 인하 쪽은 아니지만 이제 동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그 금리 인상 압박감에 눌려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튀어오르고 있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얘기했고요. 국내도 앞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인상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느낌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었던 원화가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이 아침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온 얘기기는 한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른 건데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밀린 거고, 우리는 인상이 끝났다고 한데 방점을 찍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강한 것이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 오늘 이쪽이 강합니다.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라릴리의 이제 치매 관련 치료제 효능 그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좀 기대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압박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어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금리 인상 압박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뇌질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효능을 인정받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기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도 뇌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NK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알테오젠 등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바 같은 경우도 뭐 생산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고요.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반등이 나서면서 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그동안 좀 눌렸던 부분과 일정 부분 호재성 이슈, 그 다음에 또 6월달에 이어진 학회 이런 부분들 기대감까지 좀 연결돼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정 부분 해외발 호재와 국내에서의 뭐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금리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종목들, 임상치가 있는 종목들은 좀 선별적인 투자는 일정 부분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호재를 또 찾고 보니 이렇게 많았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주의 약세 그리고 금리 인상 후에 건설기계 쪽은 반등을 한다. 이런 종목별로의 희비교차가 금리 인상 부분 미국의 FOMC 이후의 반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보시면 화장품 섹터주들도 계속 중국발 재고가 부담이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나왔습니다만은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조업 쪽이 안 좋죠, 고용이. 그다음에 이제 소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쪽들, 서비스업이겠죠. 이쪽들은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조업 쪽이 부진하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 안정적인 소비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요. 이런 제조업이 부진하다라는 것 자체가 소비의 부진이랑도 좀 연결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고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화장품 섹터라든지 의류 섹터라든지 이런 소비주들이 좀 약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음식료 섹터까지도 좀 약한 모습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좀 약세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역시 좀 소비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딩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 이후 동결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프라 투자를 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쪽, 지금 보시면 진성TC나 두산 바켓 같은 DY 파워 같은 기계주들하고요,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기계주들 오늘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주들도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오르다가 지금 약간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에 눌렸던, 아까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리에 대한 불안감에 좀 눌렸던 섹터들 쪽,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괜찮았네 라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기계 섹터라든지 건설 섹터 이런 쪽들 쪽하고요. 뭐 지금 보시면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쪽들, 인프라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섹터 쪽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해당 섹터주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 반도체 약세 2차 전지 반등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종목하고요. 이 흐름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반도체는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죠. 뭐 삼성전자, AMD, 뭐 4나노 공급하는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계속 미국 업체들이 가격을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고, 또 어제 뉴스 보시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의
우리나라 이제 장비 반입, 요게 이제 1년 더 연장되는 부분들,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또 이제 DDR5 쪽도 개선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나타나면서 기판주들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어제 올랐던 기판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좀 대덕전자 실적 나오고 그 부진함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약하고 자동차 대장주들이 좀 약한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약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시장 퀄컴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겠죠. 그다음에 또 향후에 좀 서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주들은 조정은 회피할 부분이 아니고요. 조정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접근 시도를 분할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었다가 또 빠르게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정말 매매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강세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약하다가 다시 또 반등한 모습 좀 나타나고 있고 홀딩스 아직까지 좀 약합니다만 또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 위주로는 소폭이지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좀 반등 나오고 있고요. 다만 다른 것들은 또 등락이 계속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주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금 박스권이 이렇게 진폭이 좁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히토류 그다음에 뭐 리튬 뭐 이런 쪽도 이후에 좀 이제 페라이트까지 등장을 하면서 테마가 불었는데요. 또 일부는 급등하고 또 일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개별주 중소형주들은 실적과 괴리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중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라든지 대형주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지력을 좀 확실히 좀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2차 전지 섹터 쪽에는 조금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오히려 많이 빠진 뭐 로봇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일정 부분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일단 1, 2, 3월 달에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된 종목들 중에서 선조정을 미리 받았던 종목들의 순환 반등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좀 바닥을 잡고 진폭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소비 섹터 내에서는 굳이 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찾는다면 뭐 아시다시피 미용 뷰티 섹터 쪽들 계속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고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흑전하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과 실적 확인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서 중소형주는 당분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